네, 안녕하세요. 스타학개론 안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명웅의 미담이 남다른 이유,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서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기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야 되었고요. 두 번째,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였고, 세 번째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였습니다. 자, 이명웅의 미담이 남다른 이유, 그 네 번째는 바로 주변을 챙긴답니다. 가장 많이 잃게 되는 게 주변이거든요. 이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는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발 아래를 못 봐요. 그 발 아래는 무명 시절부터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면서 지탱을 해준 주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주변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아, 실망스러웠어. 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나씩 토로하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높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는 주변을 참 잘 챙겨왔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일단 시작은 미스터트롯 공약이었죠. 만약에 본인이 미스터트롯 진이 되면은 수제화 200켤레를 출연진 모두에게 선물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이 선물은 30만 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행을 했어요. 가수 신성 씨가 이명웅 씨로부터 받은 그 수제화라면서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출연자 이진호 씨가 있는데, 출연진들은 이명웅 씨가 이런 선물을 주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출연진들은 지난 4월 초 미스터트롯 작가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출연자들에게 출연 기념으로 기념품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 기념품의 전체가 바로 이명웅 씨의 선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명웅 씨가 그들과 친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공통분모는 미스터트롯 출연자라는 거예요. 근데 미스터트롯 출연자가 한 200여 명 되는데 그들과 다 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명웅 씨는 본인의 공약을 지켰고 그들을 일일이 다 챙겼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지키게 되네요. 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잘 받으시고 예쁜 구두 사 신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세,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유튜브 채널에는요, 미스터트롯의 직장부 5인이 뭉친 주간 트롯돌이라고 있어요. 그들이 내세운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명웅 씨에 대한 비화를 공개했거든요. 한강 씨가 톱스타가 된 지금도 한결같이 겸손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긴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일타 강사 출연자로 유명했죠. 정승재 씨는 예심 경영 때 직장부 대기실에 이명웅 씨가 잠깐 들렀었는데 보자마자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아예 수능 응원 메시지를 받으러 인터뷰까지 시도했다라는 이런 본인의 개인적인 일화를 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동근 씨는요, 이명웅 이명웅 길이 생겨야 된다라고 정말 웅비어천가에 가까운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미스터트롯 출연자 중에 이도진 씨, 이분은 탈락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은 미스터트롯을 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깜짝 발언, 이제야 말합니다 라면서 떨어지고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유일한 전화였는데 바로 이명웅이었습니다. 형 너무 고생했다 라고 감동을 주는지 형이 잊을 수가 없다 라고 글을 남겼어요. 탈락한 사람들은요, 이제 향후 얼마나 볼지도 모르고 경쟁자가 아니에요. 굳이 신경 안 써도 안 챙겨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명웅 씨는 기꺼이 전화를 해서 위로를 전하고 또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항상 끝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을 평생 기억해요. 그 마지막 모습 이후로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웅 씨는 그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도진 씨도 본인이 탈락한 후에 이명웅 씨가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정성에 대해서 뒤늦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이명웅 씨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평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명웅 씨를 둘러싼 미담이 남다른 이유 다섯 번째는요, 바로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역주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발표했는데 그때는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뒤늦게 인기를 얻을 때 역주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영웅 씨가 여러 사람들을 역주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잘해서 본인이 역주행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역주행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서른도시의 보랏빛 엽서죠. 내 모습 기다리는 사연. 서른도시가 직접 이 미스터트롯에서 준결승 레전드 미션이었죠. 임영웅 씨가 보랏빛 엽서를 부른 다음에 이 노래가 다시금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심지어 서른도시에게도 다시 그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역주행에 대해서 제가 하는 노래 스타일이 후배들과 다르다. 제가 부족한 게 후배들은 갖고 있어서 그들에게 고맙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신선한 창법이 있다. 나이 들면 예전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들을 통해 재조명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임영웅 씨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임영웅 후배가 가장 소화를 잘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레전드로 나갔는데 깜짝 놀랐다.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수 배웠다라고 본인 역시 스스로를 낮춰서 임영웅 씨를 오히려 높였습니다. 이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가 사실 저도 서른도시의 노래 좋아하는데 서른도시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기서 이 올드스타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임영웅을 통해서 보랏빛 엽서를 알게 됐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임영웅 씨는 보랏빛 엽서 이전에 다른 노래로도 이미 충분히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보랏빛 엽서가 유명해지면서 가장 그 후광을 누린 사람은 당연히 원곡자인 서른도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른도시 역시 내 노래가 좋아서 임영웅이 이 노래를 통해서 빛을 본 게 아니라 임영웅이 이 노래를 불러줘서 이 노래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라고 한 수 배웠다라면서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선후배의 한 장면이 탄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오래된 노래,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이 오래된 노래도 검색을 해도 연관 검색어로 임영웅이 떠요. 근데 이 노래의 원곡자는 스탠딩 에그입니다. 이 스탠딩 에그는요, 에그 1, 에그 2, 에그 3 이런 멤버들이 있는데 에그 2호가 이 역주행에 대해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소감을 밝혔어요. 어리둥절하고 신기하다. 많은 분들이 8년 전 발표했던 노래를 좋아하고 계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임영웅 씨가 부른 다음에 이 노래가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최상위권에 올랐고요. 멜론 일간 차트에서 8위, 지니에서는 3위까지 올랐습니다. 에그 2호는 이거에 대해서 그간 많은 연예인분들이 불러주시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이렇게 역주행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임영웅 씨가 불러준 덕분이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임영웅 씨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삐딱하게 생각을 하면은 임영웅이라는 이름 석자를 통해서 본인을 다시 한번 알릴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 연예계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와 진짜 욕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99개 가진 사람이 하나 더 가져서 100개를 채우려고 해요. 왜냐? 연예계 이 인기라는 게 너무 덧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수시로 명멸을 해요. 없어졌다 사라지고 누군가가 스타가 되면 누군가 내려와야 되고 누가 내려오면 그 빈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채워요. 결국은 내가 잊혀지는 순간이 정말 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상대방을 견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임영웅 씨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새롭게 올려줘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명곡을 들어주세요. 이 노래의 원곡자는 이 사람이에요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임영웅 씨가 불러서 재조명된 노래 많아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넥타이를 메어주던데 배신자, 배신자여 배신자여 일편단심 믿을래야, 만나 맺힌 마음 일편단심
시민들 내야 바램 등등.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특히 이 바램에서 이 구절을 저는 요즘 기사로도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우 늙었어. 그게 아니라 익는 거라는 거죠. 익는다는 건 뭐예요? 더 가치가 올라가고 그 사람이 제맛을 낸다는 얘기죠. 늙는 것과 익는 것,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노사연 씨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도 물론 반향이 있었죠. 하지만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반향이 더욱더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임영웅 씨에 대한 고마움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전부 다 미담이 되는 거죠. 이 방송이 임영웅 찬양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따지고 볼게요. 쭉 얘기를 해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다. 겸손하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 주변을 챙긴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 그 일을 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그로 인한 기쁨을 얻고 혜택을 얻게 되는 인간의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임영웅 씨가 행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이런 거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연초 이 추운 겨울에 가장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한 번쯤은 제가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데스타는 이렇게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를 더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친구네. 멋진 친구죠. 네, 임영웅 씨는요, 우리들의 영웅, 여러분의 영웅, 올데스타의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